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오인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잘못 나왔네. 오늘 본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를 통해 충남형 IB 학교와 충남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미래형 교육혁신을 위해 충남형 IB 학교 단계인 준비, 관심, 후보 단계 19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 초, 중고 768개 학교 중 16.4%에 해당하는 126개 교의 혁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개의 초등학교는 10년 동안 혁신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혁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627개 학교는 혁신 동행 학교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IB 학교와 혁신 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법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IB 학교와 혁신 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결과만을 기대하는 경우 교육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교육 인프라와 자원이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IB 학교와 혁신 학교는 다양한 학습 도구와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는 IB 학교와 혁신 학교의 교육적 목표와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IB 학교와 혁신 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동안 10년 동안 충남 교육의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예, 오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특히 그 학교 현장에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IB 학교 그 부분에 대한 질문하고 혁신 학교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IB 학교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9개 시도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B 학교는 이제 미래형 교육 과정으로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충남에서도 지금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비 학교의 가장 성공적인 요인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그 전문적인 교사의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비 학교가 성공하려면 이러한 그 아이비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비 학교의 교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연수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이렇게 키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아이비 학교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큰 관심, 사랑으로 질문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비 프로그램 학교, 아이비 학교라고 부르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DP 과정, 고등학교 과정은 이제 커리큘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아이비 운영학교가 정말 성공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비 학교 운영기관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데 준비학교, 또 관심학교, 후보학교 이 단계별 맞게 현재 연수를 48번을 실시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신규 준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배움 자리 연수를 10번을 했고요. 또 준비 단계에 이미 들어간 학교는 컨설팅을 학교별로 해서 9개 학교를 했고 후보 학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게 준비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에 있을 때 관심학교에 대해서는 그 후보학교를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9개 학교를 설명회를 좀 했고요. 후보학교로 지정된 6개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연수를 또 했습니다. 아무튼 아이비 프로그램 전문 교원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비 본부의 아주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이비 학교 교원 전체를 전문 교사로 양성하는 과정 연수를 232명을 이미 했고요.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학교로 발령받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300명 단위 연수를 몇 차례에 걸쳐서 좀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장학사 장학관, 즉 교육 전문 직원들 연수도 33명을 했고 아이비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연수를 98명, 또 IBO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연수가 있는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35명을 핵심 인재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 의원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평가원의 IB 연구실이라는 걸 둬가지고 교육부하고 IB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시도교육 정연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56명이 참가를 했고 또 IB 전문교원 과정에도 10명이 참석하는 등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체로 충남교육청에는 충남형 IB 연구회 초등에 16분, 중학교 10분, 현장 지원단 20분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충남형 IB 학교 전문적 학습 공동체 21명도 운영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교원의 연수에 차질없도록 하느라고 해가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서울대학교가 그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물론 IB 본부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1년 동안 학위를 받지 않는 비학위 연수 1년간을 남서울대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이런 예.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연수는 국내 어떤 여타 연수보다도 그 농도나 수준이나 횟수 면에서 대단하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 그 정도로 질문을 네네. 받고요. 그리고 제 IB 학교 이 19개 학교가 있는데요. 네. 그 학교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네. 그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존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IB 학교가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0년 정도 그 정도로 장기적으로 이 안정적으로 계속 선생님들이나 그 프로그램이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야 이 성공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성공적인 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자주 이렇게 이동이 되시고 네. 많이 근무하셔야 이제 5년 근무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공립학교에서 IB 학교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혹시 의원님께서 제가 이제 1년 10개월 남았으니까 이거 그냥 중도 하차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IB 학교의 초빙 교사제를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교 만기 유예를 확대하는 것. 얼마 전까지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역량이 있는 교원들 IB 학교로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겠고요. 특히나 IB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공모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떠나더라도 이게 이제 몇 년간 이렇게 가고 말씀하신 대로 10년 하는데 대구가 시작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만 4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누가 교육감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제주도는 교육감님이 전혀 그 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믿기 때문에 교원과 교장 선생님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만 운영한다면 혁신학교처럼 학교 만기 유예를 확대한다면 이 부분도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고 떠나겠다. 예, 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준비 단계, 관심 단계 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그 학교는 그 하다가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냥 그 준비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관심 단계에서 끝날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교육 과정을 받은 학생들은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교육청이 학교와 함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수시 컨설팅하고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IBO가 직접 와서 컨설팅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러지 않도록 물론 타 시도 대구나 제주 예를 들어보면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위기를 좀 넘어섰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아까 학교 만기 유예 이런 것은 후보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부터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IB 학교에 근무하신다는 게 근무 시간도 근무 강도도 세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1, 2년 지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런 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타시도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예.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IB 교육 과정은 그 인터내셔널 바카로리아라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 과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꼭 가야 될 그러한 그 교육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가장 또 귀결되는 것이 이제 입시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IB 교육 과정이 현재 우리 대학 입시에서는 IB 교육 과정을 받은 그 학교들이 아직은 그 대학에서 그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채택하는 그런 것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도 어떻게 좀 같이 어떤 예, 노력하는 계시고 충남교육청 자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예. 구조이고요. 전국 교육감님들이 예. 이런 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비 운영 교육청, 그러니까 서울도 충남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이 같이 시작을 했고요. 전남에 6개월 빨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개월 정도 차이 두고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그 9개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3월에도 대구에서 모여가지고 IBO 서울시에서 오시고, IB 아태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거기 관계자들 해서 그쪽 분들 한 10대 분이 오셔서 함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육부에 좀 강력하게 요구나 우리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제안을 했고요. 또 교육감 협의회가 대학 입학 사정관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등 IB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의원님의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학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실제로 개인이, 또 대구도 개인이 뛰어난 졸업생들이 외국 대학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긴 하지만 조직적으로 나간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워서 이게 이제 충청권의 대학들하고도 교섭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학부모님들은 학생 입장에서는 좀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부가 풀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강은희 교육감님이 대구 교육감이면서 교육감 협의회장이시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 전국 기능 경기대회장에서도 이 부분을 잠깐 논의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IB 문제에 관해서 일본처럼 교육부가 풀어라. 그리고 적어도 희망하는 학교들이 다 할 수 있게 하고 입시와 연결시켜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관심을 못 가지셨지만 교육부는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해달라고 하는 네.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IB 교육 과정이 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지역에 있는 네네. 대학들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그 인프라,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통합하고, 혁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그 지역 대학하고 이렇게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하려고 연구를 해요. 하고 계시는.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의원님께서 짐작하실 건데 몇 개 접촉하고 있는 대학들이 그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원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대학이 안 오고 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니야? 답을 못했어요.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구도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졸업생이 나왔는데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교육부가 나서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생각되는 게, IB 교육 과정 이거 그 진행하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듭니다. 혁신학교보다 약간 더 들까 말까 할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만 할 때는 IBO라는 데가 자기네들 그 정관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번역료도 비싸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개 교육청으로 늘어나니까 n분의 1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단가가 쭉쭉 떨어져 가지고 혁신학교 지원하는 것보다 약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IB 교육 과정은, IB 학교는 그 다른 일반 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 학부형님들이 이게 좀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은 조사하지요. 그냥 그 가령 직업교고등학교 학과 개편하는데도 다 의견 조사를 하는데 의견 듣습니다. 사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IB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부분들 지금 이제 충남교육청에서도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챙겨 주셔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아까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IB 교육 과정이 미래의 교육 과정이고 앞으로 가야 될 국제적인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10년 그 가장 거기서 중요한 요인은 이제 교사들 그걸 잘 이렇게 육성을 하고 그래서요. 적어도 10년 정도 이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저 그런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같기 때문에 함께 종종 이렇게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더구나 예. 일본의 아이비 운영학교 교장 선생님도 잘 아신다고 하니까 그런 경험들도 같이 좀 나눌 수 있도록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그 분들 오셔서 여기 우리나라의 그 IB 그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이런 것들 그 연수들 같이 듣고 그런 이렇게 것들에 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 또는 베트남의 IBO 본부가 추천하는 국제학교 또는 일본 뭐 대구나 이런데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충남 뭐 이렇게 해서 함께 한번 모여서 배움 자리 연수도 갖거나 아니면 토론회 등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지금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충남 혁신학교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그 혁신학교는 교육감님의 그 공약 사항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2015년부터 운영돼서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된 것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10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여기에 총 여기에 그 드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현재 126개 학교고요. 10년 동안 총 지원금이 274억이고 연평균 27억 5천만 원 정도인데 단위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3천만 원이 안 되는 2,700, 900만 원부터 3,200~30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단위 학교당 약 3천만 원 전후가 들어서 총 274억 5천만 원입니다. 네, 근데 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네네.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신 주로 관리자 선생님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고 또 선생님들하고도 말씀 나누는데요. 네네. 우려하시는 또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전국 공통인데 대구가 IB 학교로 혁신학교를 대체하고 있고요. 혁신학교나 IB 학교나 또는 충남형 2030 본보기 학교가 다 이게 미래형 학교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도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교사의 행정 업무를 좀 경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의 가장 교사 존재론적으로 본질에 해당되는 수업 혁신을 통해서 공교육의 본보기가 되는 학교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혁신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민주적인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구성원 전체가 다 자발적인 그런 근무 또 자발적인 협조가 아주 팀워크가 단단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혁신학교인데 수업 혁신이 안 되고 있으면 혁신학교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배움 중심의 수업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혁신학교를 보통 정의하기는 새로운 학교 문화로 차박력을 실현하는 미래지향 공교육 본보기 학교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된 거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배원주라고 하는 교수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 벗어나서 수업 혁신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학교의 형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표현해도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많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관리자분들하고도 말씀 나누고, 가운데 거기서 이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네.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예. 첫 번째는 관리자들과 교사들 간에 이게 어떤 하모니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평교사 교사 선생님들, 관리자들이 아닌 선생님들 주도적으로 이걸 전부 다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자분들은 교사들에게 책무성 말씀도 좀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감님께서 말씀. 뭐 지금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전체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체적 전국의 학교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네. 혁신학교가 조금 더 나은 건데, 혁신학교도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관리자에 따라서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잘 안 되거나 교장 선생님이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밀고 가시는 데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또 반면에 구성원들이 교장 선생님의 방식이나 그 관점 또는 경영 방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혁신학교의 학부모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도 듣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혁신 동행 학교에 해당이 되죠. 나머지 627개 혁신 동행 학교보다는 그래도 만족도나 또는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이게 이제 80% 정도가 되는, 부정 평가는 최근에 이렇게 몇 년간을 보면은 7% 전후가 되는 그런 점에서는 혁신 동행 학교보다는 그래도 낫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족한 면이 있어서 혁신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실무 부서뿐만 아니라 저도 좀 더 강조하고 혁신학교 이름에 걸맞게 더 좀 분발하시자는 말씀을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선생님들은 업무를 거의 안 하시려고 하고, 그 기본적인 업무를 안 하시려고 하고, 이제 뭐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학교가 어떤 이 문화적으로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거기에서 문화가 이렇게 합쳐져야 최근에 교육의 어떤 최고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런 것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이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어떻게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이 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개 혁신학교 가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초임 선생님들이 가시고 딴 교장 선생님들이 기피하시고 그렇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그런 분도 계시지만 혁신학교만 또 골라서 가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나름이신 것 같은데, 한번 이제 기회 되면은 우리 의원님이 혁신학교 교장 선생님
초중고 급별 중에 편한 급별 한번 가셔서 이렇게 짧은 한 15분짜리 인사말 좀 하시고 한번 간담회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그 혁신동행학교 말씀을 하셨거든요. 혁신동행학교보다는 좀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혁신학교와 혁신동행학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혁신동행학교로 하시면 사실상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고 수업 혁신에 관한 의지를 가진 선생님이 더 많이 계세요. 그러면 혁신동행학교는 안 계시냐? 거기도 계시죠. 예, 조금 더 비율로 보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혁신학교의 문화와 혁신학교의 그 수업 혁신의 열기 이런 것 등을 나머지 627개 학교에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무슨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하면 20개 학교, 30개 학교, 10개 학교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나머지 학교는 뭐냐? 같이 가자. 그런 뜻에서 다소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혁신학교, 비혁신학교보다는 혁신동행학교 이렇게 이름을 짓고 같이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름 붙이고 그렇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학부모님 관점에서 네.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부분의 그 학부모님들은 그 혁신학교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그 기초학력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 못한다. 그래서 혁신학교 자체를 진학하는 것, 그쪽으로 배정받고 그러는 것 자체를 꺼리거든요. 꺼리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느 학교든지 저도 우리 의원님이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졸업하신 천안중앙고에 2번을 근무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 당시에도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안의 사립고등학교보다 이른바 이제 SKY 대학 진학자가 적다 그러는데 혁신학교 전체 운영을 하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이게 어디예요? 한국대학신문에 발표한 거 보면 충남교육청 괜찮습니다. 예. 혁신학교 운영이 120개 학교 이상 단계를 몇 년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신문은 이상하게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지역별 합격자 비율 둘, 넷, 다섯 번째 이런 정도로 성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다 비율을 이렇게 다 맞춤형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혁신학교 교육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더 고쳐야 되는지 보완해야 되는지 또 그래서 혁신학교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이 학생의 전인적 발달, 전인적 성장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목표 이상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에 맞게 혁신학교 정책들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감님 생각은 앞으로 이 혁신학교는 앞으로 지속돼야 될 것이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교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IB를 전적으로 하고 있는 대구교육청을 빼놓고 16개 교육청이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도 지금 전국 교육청이 다 하고 있나요? 혁신학교 이 프로그램.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명칭을 조금 이제 바꿨어요. 창의 씨앗학교 그리고 혁신학교 발표할 때 다 오셔요. 사례 발표하러.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보완을 해가면서
좀 성장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학교가 이제 옛날보다 선생님들이 저 이제 책무성 아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제가 이제 듣기로는 뭐 이제 그 아동 인권, 학생 아동 인권, 아동 학대법, 아동 학대 금지법 그게 가장 커다란 지금 걸림돌인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개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이거는 작년도에 교권 보호 관련 5가지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원단체들이 언론에 발표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원단체들의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이제 좀 이제 상치되잖아요.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돼야 되겠다. 사회 전체적인 당연히 분위기도. 만들어 드리고 네네. 또 사랑과 열정으로 또 책무성을 갖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그 이제 임기가 이제 10년쯤 지나시고 그랬는데 이 시점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그 방향하고 개선점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고민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는 혁신학교가 좀 이렇게 지금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잘된 전국의 모델이 충남에 참 많이 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진 못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혁신학교 완성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 큰 말씀으로 그렇게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충남교육이 혁신학교의 주요 성과인 교육과정의 혁신, 또 수업 혁신, 평가 혁신을 일반화해서 단위 학교마다 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제 남은 기간 열정을 쏟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 주셨습니다. IB 학교와 그 혁신학교 그리고 교육 전반에 대한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현재 그 커다란 그 화두는 인구 절벽 그리고 저출생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에 저는 가장 기저에는 교육도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 처음 이렇게 발언했던 그 주제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 그 교육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앞으로 선생님들이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학부형님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그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 주셔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동량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사 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들이 IB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IB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큰 자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 IB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입시 제도와 잘 연계되도록 진로 교육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청의 인사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IB 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학교 운영에 있어 학부모님들의 기초 학력에 대한 우려와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